고려왕 조실록 제7대 목종. 이름은 송, 자는 효신 시오 선양이다. 경종에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헌해왕 후 황보씨이다. 990년 계령군에 봉해졌는데 997년에 성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후 모후를 천추태후로 존칭했다. 관리의 봉급 제도인 전식과를 개정하고 학문을 장려하는 등 치적이 많았으나 아들이 없었다. 목종의 즉위와 어머니 헌해왕 후의 불륜. 목종은 경종의 사망 당시 2살에 불과하여 왕위를 잇지 못하고 당숙인 성종이 물려받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비록 성종이 아들이 없어 목종에게 선의가 되었으나 사륙을 동반하며 왕위를 빼앗고 빼앗기는 왕조의 역사를 볼 때 성종에 인자하고 욕심이 없는 성품은 찬양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목종은 성품은 착하고 의기가 굳세어서 어려서부터 임금의 도량이 있었다. 그러나 권력에 욕심이 많은 어머니 그늘에서 자라다 보니 다소 나약한 성격으로 변하였고 술을 좋아하고 사냥을 즐겼다. 어느 임금이든 즉위 당시에는 안으로는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에게는 존경받고 밖으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후대에도 추앙받는 임금이 되기를 기대하였을 것이었다. 그러나 목종은 다소 나약한 성품인데다 강성한 어머니 헌해왕 후의 그늘에서 방탕의 유혹에 빠져들어 즉위 초기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다. 1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목종은 어머니 헌해왕 후의 수렴청정을 받게 되었는데 나이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그 어머니가 대신 정사를 맡아 돌보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 그녀의 수렴청정 역시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헌해왕 후의 불륜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김치향이라는 인물을 끌어들여 정을 통하고 불륜의 씨앗처럼 사내아이까지 낳은 일만은 쉽게 용인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김치향은 헌해왕 후의 외척이 되는 인물이었는데 그들의 사이가 뜨거워진 것은 목종이 즉위하고 난 이유가 아니고 성종 임금 시절부터 두 사람은 공공연하게 불륜 행각을 벌여왔던 것이었다. 그러한 일이 성종에게 발각되어 김치향은 장형을 받고 귀양살이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두 사람이었다 보니 아들이 임금이 되었으니 장차 펼쳐질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내연녀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마당이니 그는 거리낄 것이 없었다. 이것저것 눈치 볼 필요가 없었던 헌해왕 후는 김치향을 자신의 숙소인 천추궁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보다도 더 뜨거워졌었다. 그런데 문제는 헌해왕 후가 권력욕이 대단하듯이 김치향 또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헌해왕 후의 몸과 마음을 장악한 것처럼 고려의 조정을 점차 장악해 나가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우복야겸 판삼사사에 오른 김치향은 조정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부정한 뇌물로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부정축제로 재물을 긁어모은 그는 여성전이라는 300간이 넘는 대저택부터 지었는데 외관부터가 왕궁의 전각보다도 더 크고 호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침실을 한가운데에 배치하고 주위에 작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는 선녀 같은 여성들 수십 명을 거느린 채 신선노름을 하였다. 뿐만이 아니고 정원에는 큰 연못을 파고 작은 배를 띄워놓고 수시로 헌해왕 후와 미래를 즐기곤 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고향인 동주의 농민 수천 명을 동원하여 자신의 사찰 성숙사를 크게 짓고 궁성 밖 서북쪽에 시방사를 지어 이를 자신의 원찰로 삼기도 하는 등 무모한 짓을 거듭하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으리라는 것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데도 대신들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를 책망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까딱 잘못하면 자신의 목줄까지 끊어질 판에 누가 감히 나설 수가 있었겠는가. 목종의 절망과 타락. 목종은 자신의 나이가 어려 대신에 정사를 돌보는 어머니 헌해왕 후가 하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을 대신하여 국정을 돌보는 어머니에게 감사의 표시로 천추태후로 그녀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직하고 지혜로운 시중 한 인공이 목종을 찾아와 천추태후 헌해왕 후와 김치향이 벌이는 불륜행위와 김치향의 부정부패를 고하고 일가 친척이라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천추태후의 숙소인 태우전을 제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그를 처벌할 것을 아뢰지만 목종은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김치향의 벼슬을 한문사인이라는 벼슬까지 내려 궁중을 무상 출입할 수 있도록 돕기까지 하였다. 그러는 사이 김치향의 벼슬은 더욱 높아져 국가 재정에 관한 권한까지도 한 손에 틀어주게 되자 조정의 문무백관들조차도 김치향이 문화에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윽고는 목종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목종은 김치향을 제거하려고 여러 조치를 취해보지만 김치향의 곁에는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방어벽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바로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였다. 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끝내 뜻을 이룰 수 없었던 목종의 심경은 어떠하였을까? 자신의 정부가 아들 임금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놈의 정과 유욕 때문에 정부에게 이끌려 다니는 자신의 심정도 그리 편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아니면 사랑 때문에 이성을 잃고 눈이 멀어버렸을 수도 있고, 한때는 문무양반과 군인전식과를 개정하고 과거시행법을 정하는 등 왕정체제의 확립을 꾀하기도 하였던 목종. 그러나 한나라의 지존인데도 정치를 농단하는 신하 하나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인지 그는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어머니와 그녀의 정부에게 내주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용모가 아름다운 유행관이라는 젊은 관료와 동성애에 빠지게 됐다. 목종의 탈선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유충정이라는 잘생긴 신하에게까지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게 된다. 동서고금을 살펴보면 왕의 총애를 받는 이가 정치에 손을 뻗쳐 국정을 농단한 사례는 흔한 일이다. 유행관과 유충정 역시 왕의 총애를 얻고 정치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다. 그들은 김치향에 못지않게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하였다. 조정백관들은 유행관과 유충정의 손짓이나 턱짓을 보아가며 그들의 지시를 따르고 한편으로는 김치향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 길을 찾았을 것이다. 그들은 걸핏하면 왕명이라는 단서를 달고 관료들의 목을 자르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 임명하는 등 모든 행동거지가 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왕가의 불륜. 앞서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사이에서 불륜의 씨앗이 태어난 바를 기술한 바가 있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가 욕심나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 하였다. 지금도 임금 못지않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김치향은 천추태후와 자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권좌에 올려놓고 싶은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왕위계승은 태조왕건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씨가 아니면 꿈도 꾸기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였으나 목종이 다음 왕위를 이어갈 왕자를 얻을 가망이 거의 없어 보이므로 김치향은 야망을 버리지 않고 기회를 엿보기만 하였다. 당시 김치향과 천추태후로서는 자신들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대량원군 왕순의 존재였다. 훗날 김치향과 천추태후의 야욕을 극복하고 고려의 제8대 임금이 된 인물이 왕순이었다. 왕순은 태조왕건의 8째 아들인 왕욱과 헌정왕후 사이에 태어났다. 헌정왕후는 친언니 천추태후와 마찬가지로 고려 5대 임금인 경종의 부인이 되었다가 경종이 죽자 궁궐 밖에 나와서 살았다. 그런데 친언니 천추태후가 김치향과 눈이 맞아서 불륜의 씨앗을 생산한 것처럼 헌정왕후 역시 숯불버린 왕욱과 눈이 맞아 정을 통하게 되고 그 결과 생긴 불륜의 씨앗이 왕순이었다. 그 언니의 그 동생, 아마도 집안 내력이 그러한가 보았다. 그런데 헌정왕후는 왕순을 낳자마자 죽어버렸고 왕욱이 전 임금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성종 임금에 의해 사수현으로 귀양을 가게 되자 왕순은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그러나 왕순의 불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귀양을 간 아버지 왕욱마저 죽자 고아가 된 왕순은 왕가 집안 자손의 자격으로 궁궐로 돌아와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자연스레 자식을 낳지 못하는 목종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부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왕순은 모진 고난을 겪어야만 하였다. 당시 고려 왕실에는 자손이 아주 귀했다. 손이 많이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설사 태어난다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병들어 죽곤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아마도 근친간의 혼인으로 인해 열성인자가 왕가의 혈통의 질병과 불구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무튼 당시에 왕건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자아이는 왕순뿐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왕순이 차기 임금으로 부상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목종은 아들을 낳을 가망이 없고 차기 대권을 왕순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자 김치양과 천추태후는 초조해진 나머지 대량원군으로 봉해진 왕순의 머리를 빡빡 깎아 순교사라는 절로 보내버리게 된 것이다. 왕순이 출가하여 중이 되면 대권은 자연스레 자신들의 아들에게로 돌아오리라는 판단이었던 것이었다. 왕순을 절로 보내버린 후에도 김치양은 상황인 만큼 혹시나 왕순을 왕위에 추대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연락이 오가지 않는지 엄중한 감시를 하였다. 과연 불륜의 씨앗이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목종의 죽음. 옛 임금들은 가뭄이 드는 등 자연재해가 찾아들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늘에 빌거나 모든 것을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여기며 죄수들을 방면하는 등 어느 정도 미신에 집착하는 나약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는 목종도 예외는 아니었다. 1006년 9월 무술일 천성전의 대마루 장식물에 낙뢰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1009년 정월 경호일에는 순교사에 다녀오는 도중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 일산대가 꺾이는 일이 일어나고 이모일에는 상고전에 관등을 하던 중 기름 창고에 불이 나서 천추전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사고를 연속으로 겪게 되었다. 단순한 사고 정도로 여기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였으나 심약한 목종은 이 사건들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병을 얻고 말았다. 이때가 1009년 목종이 31세가 되던 해였다. 목종은 자신의 병이 깊어지자 최충순, 최항과 은밀하게 논의하여 왕손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기로 하고는 왕손을 데리러 황보유일을 신열사로 보냈다. 그러나 목종의 동정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김치양은 사전에 왕손을 제거해 버리기 위해 누차 신열사로 자객을 보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지스님의 지략과 적극적인 보호로 왕손은 목숨을 보전할 수가 있었다. 왕손을 살해하는 데 실패하자 김치양은 우선 목종부터 제거하기 위해 병사들을 모으게 되었다. 목종이라고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목종은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느라 변방에 머물고 하였던 강조 장군에게 즉각 개경으로 돌아오도록 명을 내렸다. 어명을 받은 도순 검사 강조가 군사 5,000명을 이끌고 개경으로 떠난 것은 1009년 정월 20일이었다. 그러나 개경으로 향하던 도중에 김치양이 보낸 위종정이 강조를 부른 것은 임금이 아니고 김치양이라고 거짓말을 함에 따라 강조는 다시 회군하는 등 잠시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감지한 강조의 부친이 지체 없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라는 서찰을 보내자 강조는 다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입성하게 되었다. 궁궐을 접수한 강조는 김치양 일파를 모두 잡아 죽이고는 천추태후를 궁에서 내쫓아버렸다. 또한 동성애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은 목종 역시 폐위시켜버리고 왕손을 보위에 옹립하니 그가 고려 제8대 임금인 현종이었다. 연총전에서 현종의 즉위식이 거행되는 그 시각에 폐위된 목종은 말한 필에 의지한 채 기약 없는 낙향길에 올랐다. 욕정에 눈이 멀어 온갖 요물로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던 어머니 천추태후까지 모시고 그래도 천류는 어찌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여생을 충주에서 보낼 요량으로 충주로 향하면서 목종은 자신의 어머니는 말에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말을 몰았으며 어미가 배가 고프다면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음식을 얻어 대접하였다. 한편 엉겹결에 임금을 폐위시켜버린 강조는 훗날의 후환이 두려워 부하들을 보내 목종을 살해하도록 지시하였다. 전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으니 언제 어디에서 그의 추종 세력에 의해 해를 당하게 될런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불안을 떨구지 못한 강조는 상약직장 김광보와 안패를 불러 목종을 살해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건장한 사내들이 목종을 따라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파주 땅 적성에 이르러 목종을 따라잡고 새 임금께서 내린 하사주라 하고 독약을 탄 술을 마시도록 하였으나 목종이 이를 낌새채고 마시지를 않자 그날 밤 마국간에서 칼로 쳐 죽이고 목종이 자결을 하였다고 도고하였다. 목종의 죽음이 독살이나 자결설로 다른 것은 이 때문에 나온 것이다. 18세에 왕위에 올라 11년간을 재위하면서 욕정의 눈이 먼 어미와 그녀의 정부 때문에 제대로 된 임금 노릇 한 번을 못 해보고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자리를 지키다가
그 자신 역시 동성애에 빠져 국사를 돌보지 않고 나라를 망친 죄값으로 결국에는 신하의 손에 불귀객이 되고 마는 임금 목종. 이때 그의 나이 불과 30세였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제공한 그의 어미 천추태후는 아들이 신하의 손에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충주로 향하던 그녀는 생각을 바꾸어 황해도 황주로 가서 조용히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